반갑습니다.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 분석해드릴 종목은 덴티움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이 종목이 이 치과 임플란트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의 악재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이 덴티움이라는 회사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니즈들을 고려를 해서 분석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오늘 또 잘 관심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항상 말씀드렸듯이 영상에 나오는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를 활용한 매매 시의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꼭 아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덴티움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많이들이 임플란트 관련주를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7,970억이죠. 중형주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고, 코스피 시총 순위로는 280위에 위치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수는 1,100만 주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외국인의 보유 지분이 23%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이 종목의 주요 이 주주 중에 또 국민연금공단도 있다는 게 좀 눈에 띄고요. 어떤 회사인지 좀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주요 사업 목적은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업, 의료장비 제조 및 판매업이라고 나와 있고,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과용 의료기기 산업 내 주요 제품인 치과용 임플란트를 이 특수 금속으로 만든 인공치근을 치족으로 이식하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플란트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최근의 주가 흐름이 정고점 근처에서 한번 위치를 했다가 조정을 받고, 최근에 이제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또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투자 모멘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투자 모멘텀은 오늘 아주 장중에 떠들썩했던 소식인데, 업계 1위 기업이 지금 이 임플란트 업계 1위 기업은 오스탐 임플란트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일반 직원이 1,800억 원대 횡령 소식, 시장에서 오늘 크게 이슈를 받은 그런 소식인데, 그러면서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시장 점유율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악재이기 때문에 2위 기업인 덴티움의 수혜가 갈 수밖에 없다,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사 내용에서도 이 부분은 좀 나와 있긴 한데,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의 악재라고 나왔죠, 기사에. 그러면서 경쟁사인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직원이 회사 돈 1,880억을 횡령했다는 소식, 그래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정지가 됐죠. 오늘 여차하면 상장 폐지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오스템 임플란트의 직원이 횡령하는 금액이 자기 자본의 90%를 넘어가는 아주 엄청난 금액이에요. 국내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반사이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1위 기업이고, 실제로 이 치과 의사들이, 그 업계 종사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만큼 단순히 이제 본인들 치과에서 쓰는 이 의료용 임플란트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치과 의사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런 횡령 소식이 나왔다면 분명히 주가에서도 상당히 손해를 볼 것이고, 주주 입장에서. 그리고 그렇게 횡령이 일어나는 회사의 거래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는 힘들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업계의 이 점유율에서 상당히 이번 악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덴티움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업계에서 1위 기업의 악재가 생기면 2위 기업이 수혜를 보통 많이 봐요. 4위 기업, 5위 기업보다는 2위 기업이 수혜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만큼의 기술력도 덴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1,800억대 횡령이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 판도에 영향을 무조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 가장 주요 거래처인 치과 의사들이 다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실제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실망 매물도 나올 수 있고 여러모로 시장에서의 인식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덴티움의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투자 모멘텀은 이 최근에 임플란트 시장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요 증가가 꾸준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늘어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 11월 달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수출이 역대 최대, 그래서 임플란트주의 11월 달 수출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다시 추세가 이 임플란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뭐 터키라든지, 터키는 최근에 좀 죽긴 했지만 미국이 이제 다시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11월 국내 임플란트 수출액이 5,793만 달러로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3% 급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월간 기준 최대 수출을 달성한 거라고 하고, 1월에 이달 1일에서 10일,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 기준으로 보면 12월 기사인데요.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잠정 임플란트 수출액이 2,535만 달러 수준, 그래서 사상 최고치 경신이 유력하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신흥국향 수출 고성장세가 임플란트의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기사에서도. 그래서 이제 주요 신흥국향 노출이 높은 덴티움과 오스템 임플란트에 주목한다, 이렇게 기사에 나왔죠. 하지만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의 이런 악재는 주요 수출 국가들에 또 분명히 전해질 악재이기 때문에 이런 수출의 수혜가 그거 역시도 덴티움에게 좀 더 반사이익이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투자 모멘텀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임플란트 수요 증가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매출에 대해서 크게 외형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세 번째 투자 모멘텀은 기존 사업인 임플란트 사업 외에 지금 현재 덴티움에서 치과 인테리어 관련 신사업을 론칭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 구조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 있다라는 게 세 번째 투자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기사에 보면 이 덴티움이 덴텍스에서 인테리어 사업 론칭,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왔는데, 1월 9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개원정보 박람회라고 하죠. 덴텍스 2022에 인테리어 사업을 론칭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인테리어 사업이 뭐 진짜 집을 인테리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보통 이제 치과 병원을 차릴 때 이 인테리어 업자가 이제 치과 병원을 개원을 할 때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해주게 되면, 보통의 인테리어 업자들은 이 병원에 대한 인테리어 구조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치과 의사가 병원을 개원할 때 인테리어 업자에게 전적으로 못 맡기고 중간에 일일이 다 동선이라든지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는 좀 그런 복잡한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근데 이제 이 덴티움 인테리어 사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 장점이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위한 인테리어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치과 개원의 시작인 입지 선정이 마무리되면 인테리어 업체를 수소문의 견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부분은 이제 치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원장이 알려줘야 된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지만 덴티움에서는 유니트 체어 구성 등 치과의 특성에 맞는 내부 공간 설계를 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수술실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뭐 대기실이나 상담실, 수술실, 진료실, 이런 치과의 동선을 최적으로 구성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추가적인 매출,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 번째 투자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투자 모멘텀은 결국에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인데, 지속적인 수요 확대, 임플란트 수요 확대, 그리고 마진율 증가에 따른 최대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또 이제 동종업종 타사 대비해서 이 덴티움이라는 회사가 상대적 저평가 종목으로 현재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마케팅 비용이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좀 기대치에 못 미쳤던 부분이 있는데, 4분기에는 성수기고 또 이제 기대할 만한 요소가 광고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기사에 보면 덴티움의 3분기 잠정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늘어난 712억 원,
영업이익은 21% 증가한 151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하회했다고 하죠. 3분기에.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그 러시아향 수출 매출액이 역성장을 기록했다라는 점. 이렇게 좀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 늘어났지만 전분기 대비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영업이익률의 하락은 올해 상반기 분기 평균 50억 규모로 집행됐던 광고 선전비가 전분기 대비해서 18% 증가한 71억 원으로 확대된 이유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한마디로 영업이익률이 컨센서스에 못 미친 이유는 이 광고 선전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사에 보면 올해 예상 매출액은 그러니까 올해 한 해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2,795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45% 증가한 574억 원을 전망을 하는데 3분기 늘어난 비용을 감안하고 4분기 광고비와 대손 상각비 등을 보수적으로 예상을 해서 연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 정도 하향 조정한 수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 3분기 실적에서는 덴티움뿐만이 아니라 동종업체들 전부 다 이 영업 재개에 대한 추세적인 비용 증가, 한마디로 광고비가 증가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는 영업이익이 예상보다는 좀 미달이 됐지만 4분기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치의 기사 내용인 거고, 지금 보면은 또 다른 기사 내용 보면은 이 덴티움의 현재 주가 수준 21년도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17배, 17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한 19배 정도 될 건데, 국내 동종업계 평균이 21배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글로벌 평균은 30배 주가 수익 비율이요. 그런 걸 고려를 했을 때 현저히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이익 증가의 지속세가 확인이 된다면 충분히 제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이런 기사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예상치긴 하지만요, 21년도 매출액 2,780억에 588억의 영업이익 예상치인데 내년과 그 또 다음 연도 23년에 보면 상당히 외형 증가와 수익성 증가가 골고루 확인이 되는, 그런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치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충분히 좀 더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총 4가지 투자 모멘텀인데, 첫 번째는 이 동종업계 1위 기업 오스템 임플란트의 1,800억 원대 횡령 소식에 반사 이익이 예상되는 최선호 종목이죠, 덴티움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임플란트 수요 증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출 신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세 번째는 기존 사업인 임플란트 사업 외에 치과 인테리어 관련 신사업 론칭을 했기 때문에 수익 구조의 다변화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속적인 수요 확대와 마진율 증가가 예상이 되는 상태에서 최대 실적 기대감도 있고 동종업종 대비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4가지를 투자 모멘텀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가 지금 이 덴티움의 현재 자리가 7만원을 막 돌파한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한 거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요한 선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121선이 상당히 주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전고점 92,400원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전고점인 최대 전고점 10만 1,500원, 저는 이 정도 수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든지 이제 고령화 사회를 피할 수 없고, 결국에 임플란트의 수요층은 고령화 인구이기 때문에 고령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의 파이가 확대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종목은 외국인의 수급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세를 좀 크게 들어오는 날 특히 주가의 움직임이 큰데, 그런 걸 감안을 한다 할지라도 최근에 상당히 추이가 좋다. 그리고 지금 정도 자리 구간이라면 저평가 구간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시총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 현재 구간에서 20%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500억에서 1조 사이의 시총 충분히 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가로 봤을 때도 2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이라면
9만 원 내외에 그 정도의 주가까지는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단기적 급등 이후에 뭐 큰 하락이 이미 예전에 있었고 최근에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제 하락이 왔어도 바닥에서 충분히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악성 매물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좀 강하게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악재가 덴티움의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의 향후의 우상향 가능성 굉장히 높은 확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제가 봤을 때 121선 그러니까 7만원 위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지켜진다면 정고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스템 임플란트에 혹시라도 뭐 예기치 않게 좀 물려서 고생하시거나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아무쪼록 잘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안에서 개선 기간을 주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된 이 임플란트 관련주들 그중에 이제 덴티움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앞으로도 더 이제 시장에서 관심받는 종목들 잘 분석을 해서 도움되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